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4월에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 예상보다 낮은 일자리 창출 보고서가 나오자 주식과 채권값 모두 올라갑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대학에서의 시위는 이제 학교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보이고 대선에 미칠 영향도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지금 미국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바이든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할 권리와 법과 질서를 말함으로써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했고 다음 주에 가장 강한 반유대주의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위로 체포된 학생이 2,000명이 넘고 콜롬비아 USC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는 경찰을 불러 평화로운 학생 시위대에 강경 대응한 총장에 대해서 불신임 투표할 것을 논의 중입니다. 브라운 대학은 반대로 학생들의 요구인 이스라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투표를 10월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설립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 무슬림 국가가 터키입니다. 이 터키가 이스라엘과의 모든 무역 관계를 끊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입막음용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재판을 주도하는 판사가 이 사건을 외설적으로 몰아간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외설적인 게 아니라 외설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호프 힉스라는 젊은 보좌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일부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드리머가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국경 보안팀을 강화합니다. 아시아계 배우로서 최초의 아카데미 여자 주연상을 받은 양자경을 포함한 19명이 오늘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의 메달, 자유의 메달을 받게 됩니다. 공화당 정치인도 포함됐고 스포츠, 종교, 과학 등 각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한 인물들이 수상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백인 민족주의자 닉 푸엔티스의 X 계정을 복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많지만 이제 자녀분들을 교육시키는 분들 또 손자 손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오늘도 먼저 오늘의 미국에서는 미국 대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좀 뭔가가 잡히는 그런 그 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위 자체는 그 시위를 하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 자체가 미국의 국격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니까 퇴학당할 것, 당할 것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지 못하는구나. 그 젊은이들의 시각으로요. 그런 그 젊은이들의 격이라고 할까요? 인격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200명이라고도 하고 2,100명이라고도 하고 현재 한 일주일 남짓 됐습니다만 학교에서 시위하다 체포된 학생이 그 정도 됩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죠. 그리고 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반전 시위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이 이 시위가 바이든의 베트남이 될 수도 있다. 코스를 바꿔야 된다라고 경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바이든 대통령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코스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간다 했는데 지금 비정부기구요. NGO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미국에서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는 99%가 평화적인 시위대다. 배드 애플은 항상 있습니다. 무력 충돌 위치와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Armed Conflict Location 등등등등 쭉 아주 제목이 깁니다. ACLED라는 그룹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를 할 자유는 있지만 권리는 있지만 폭력으로 번지게 할 혼돈으로 번지게 할 권리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99%의 시위대는 지금까지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반대 의견을 부숴버리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그렇지만
질서가 우세해야지 된다. prevail 해야지 된다. 오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미국의 원칙이죠. 중요한 것이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법과 질서.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얘기한 게 있는데 시위할 권리가 있어도 혼돈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 반유대주의를 비난하면서 젊은이들이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손상을 보지 않으려는 발언이었죠. 어제 그 발언이.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 정치적으로 따져보자면 현재는 지금 이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달이네요. 이달에 뭐 다음 주부터 졸업식이 많죠. 졸업식 끝나고 서머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물론 뭐 서머 스쿨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 여름 방학 때는 시위가 잦아들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7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시위가 딱 일어난다 할지라도 젊은 학생들도 꼭 팔레스타인에 관한 것, 당장 나의 취직도 아닌데 여기에 관해서 이 한 가지 이슈로 투표하지 않는다고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심지어는 지난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론조사 발표한 것 보니까 젊은이들도 대체적으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이 이슈보다는 돈에 관한 것을 훨씬 많이 걱정을 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기념식에서 가장 강력한 반유대주의는 안 된다는 연설은 따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친팔레스타인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좀 마무리 지어볼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콜롬비아 대학교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완전히 그 건물 안을 점거하고 있다가 경찰이 들어가서 이제 그 학생들을 다 체포하고 했잖아요. 지금 뉴욕의 경찰국장이라든가 뉴욕의 시장은 그 학생들 가운데서 체포된 사람들 뭐 거의가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상이 학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학생 신문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던데요.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바깥 사람과 연결도 잘 안 되고 신원 파악이 왜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하는 상황에서 학교 신문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밀턴 홀에서 경찰이 체포한 44명 학생 가운데서 학생이 아닌 사람이 13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욕 경찰이나 뉴욕 시장은 뭐 60%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차이가 있고 모든 시위에는 전부 바이스탠더가 있죠. 옆에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물론 뭐 교수도 있고 학교에 어떤 그 교직원들도 있고 뭐 학교에 일하러 들어왔다가 가서 쓸려서 본인이 시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체포당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전부 이제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뭐 절도 그리고 또 뭐죠? 무단 침입 등등 체포 거부 혐의로 체포가 됐고 특히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 해밀턴 홀에 들어가서 경관들이 학생들을 다 해산시키고 할 때 총이 발사됐답니다. 경찰에서는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이 실수라고 하면 실수로 발사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총이 벽에 있는 액자를 맞췄고 학생들은 엄청 놀랐지만 실탄이 발사됐기 때문에요. 다친 사람은 없다. 이제 이런 것까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서부로 오면은 UCLA에서 경찰이 하는 말과 시위대나 바이스탠더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뉴욕은 굉장히 심각했다. 콜롬비아 심각했다. 또 무슨 뭐 뉴욕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에서의 시위도 너무나 뭐 폭력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학생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UCLA에서는 경관들이 오히려 심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3시간 반 동안이나 경찰도 없었고 하이웨이 패트롤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없었고 하니까 뭔가를 조금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학생들은 전부 인스타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 대단히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 뉴욕 경찰이나 다른 경찰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사실 이상으로 강조를 하면서 UCLA에 침입한 친이스라엘계 시위가 거의가 학생이 아니었고 주민들로 구성이 된 젊은 남자들로 구성이 됐고 무장을 하고 학교에 쳐들어갔고 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어제 LA 타임즈 사설도 얘기했었죠. 그런 모습이 있고 USC 경우는요. USC의 그 총장이 그 캐롤 폴트 총장이 지금 한 350명 정도 교수진이 불신임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USC가 그러니까 수석 졸업자를 뭐 친팔레스타인적인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여학생 자체가 무슬림이고 스카프 쓰고 다니고 해서 뭐 졸업식 그 발언을 취소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2주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UCLA 총장 이름들은 전체 총장이나 UCLA 총장이나 UC 계열 총장이나 다 이름이 나왔지만 어디가 있었나요? 캐롤 폴트 어제 학생들과 한 90분 정도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선택이 옳았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얼마나 동조하든지 나는 나만의 북극성이 있다. 나만의 사실이 있다. 이 총장이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거든요. 본인만의 사실이 있고 본인만의 북극성을 따라간다는 건데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투머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신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약 5분 정도는 이번에 미국 대학교에서 시위를 교수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정교수, 석좌 교수, 무슨 뭐 어시스턴트 교수 많은 분들이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실 겁니다. 교수들은 대부분 컬럼비아 대학이나 UCLA나 USC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대학교에서 대부분 시위에 동참하거나 그걸 봤을 때 미리 딱 예정하고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내가 저쪽 야영지에 가서 합류를 해야지 했다기보다는 지나가다가 우리 건물 근처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학생들과 경찰의 대치를 보고는 시위에 참여를 하거나 말리려고 하다가 체포된 사람들도 많고요. 먼저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NPR 방송과 인터뷰한 그 세라 필립스 인디아나 대학교 블루밍턴 그 캠퍼스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그 보장해야 된다는 그 소셜미디어 학생들이 올린 소셜미디어를 보고 엔트로폴로지 교수거든요. 엔트로폴로지 인류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그 말이 맞지. 특히 대학에서 하면서 캠퍼스를 이렇게 가는데 학생들이요. 자신들의 학생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 엔트로폴로지를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봤는데 학생들이요. 완전히 평화롭게 서 있었고 건너편에는 완전 중무장한 경관들 함께 딱 학생들과 경관들이 마주보고 있고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은 뭐 흔들리지 않게 뭐 이런 노래를 천천히 불렀겠죠. 요즘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평화로웠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딱 그 팔에 팔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본능적으로 학생들 쪽으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의 본능이. 그런데 조금 지나서 내가 땅에 눕혀지고 수갑이 채워지고 다른 학생들과 다른 교수들과 함께 경찰 버스에 태워져서 감옥에 보내졌답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기반이고 공교육의 기본이라고 보는 또 인류학 교수잖아요. 이런 교수로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걸 볼 때 목소리를 내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은 무단 침입 경범죄라 해서요. 1년 동안 학교 건물에 출입 금지, 이 교수와 다른 그날 체포된 모든 사람들 5년 금지받은 사람도 있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나중에 항소할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메스터 끝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과정이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학교에서도 대학 총장, 교무처장, 경찰을 불렀으니까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사임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하는데 800명 이상의 전현직 교수가 사임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을 했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요. 월요일에요. 교수진이 우리 길에 다니면은 이 환경미화원 있죠. 환경미화원이 입는 오렌지색 잘 보이게 오렌지색 조끼를 입고 교수진들이 팔짱을 끼고 인디아나주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쳐놓은 야영지 캠프 앞에서 경찰과 학생 사이를 가르며 학생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만일의 사태가 있었을 때 그렇게 교수들이 했다는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의 그 무니시 샤피크 총장도 역시 USC 총장과 마찬가지로 사임,
해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불신임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누시 샤피크 컬럼비아 대학교의 총장은 2023년도에 총장이 됐는데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카이로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뭐 어떠어떠한 이유로 뭐 재산도 뺏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를 먼저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경제를 전공을 하고 세계은행 부총재도 했고 IMF에서도 일했고 아무튼 1년이 안 됐습니다. 총장 된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달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집트 시민권이 3개예요. 이집트, 영국, 미국 시민권, 무슬림이고요. 그래서 이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지금 해야지 된다. 이런 분위기 굉장히 높고요. 에모리 유니버시티에서도 캐롤라인 포린이라는 교수, 시위대와 경관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학생들이 다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경관들은 중무장을 했으니까 학생들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까지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다른 교수와 함께.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학생들 풀어주라고 교수가 경관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한 경관이 딱 다가서서 이 교수의 손목을 확 낚아채고 뒤틀고 막 몸이 뒤틀리고 이런 것 아시죠? 그렇게 하고 다른 경관이 쫙 와서 또 손목에 뭘 채우는 것을 묶는 것을 도와줬다고 해서 난 교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아무 말도 듣지 않았고 시위대도 아니고 그날 시위를 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나와서 뭐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다가 이렇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같은 에모리 대학교의 노엘 맥피라는 철학과의 과장이랍니다. 이분도 수갑을 찼어요. 뭐 학생들 도우려고 하다가 그래서 끌려가면서 이 철학과 과장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철학과에 가서 알리라. 내가 지금 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이분도 시위대를 막 경찰이 때리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 잡혀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수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교수가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그런 그 폭력 사태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 교수는 이제 교수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렇고요. 나도 아마 20년 전이었다면 지금 학생들이 하는 그 시위대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교수인 스티븐 스레셔라는 교수는 딱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하지? 이제 캠프를 하고 노스웨스턴은 브라운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학생들이 합의를 해서 캠프를 철거를 했습니다. 경찰이 컬럼비아 대학처럼 들어가서 철거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교수는요.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딱 조를 나눠서 교수들과 조를 나눠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위하는 현장에 우리 교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교대로 항상 같이 이렇게 스케줄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야영을 끝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많은 교수들도요. 시위하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교수들도 직업군입니다. 봉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지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지 되고 이로 인해서 직장을 잃을까 봐 학교가 더욱 강경하게 경찰의 진압을 원하는 학교일수록 그 학교 교수는 더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해고되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의 입장과 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런 것들. 그렇지만 또 종신직이 아니면은 더욱 위험한 거죠. 석좌 교수 아니고 하면은 위험한 거죠. 그런데 고등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학생들의 시위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은 고등교육에서 그런 교수진이 학교에 무슨 총장이라든가 행정 파워가 있는 교무처장 이런 사람들의 말만을 앵무새처럼 하고 거기에만 따른다면 그 권력자잖아요. 일종의 학교의 권력도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선에서 벗어났을 때 해고된다면 그건 우리가 독재주의에 살고 있는 거죠. 교수들의 얘기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요. 브라운과 조금 달라요. 프린스턴도 뭐 컬럼비아와 비슷하진 않지만 그렇게 폭력적이진 않았지만 2명의 대학원생이 텐트를 설치했다고 체포되고 정학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교수진이 이 처벌을 비난을 하고 300명이 넘는 예일대학교 교수들도 지도자들에게 해임해야지 된다, 사임해야지 된다, 뭐 이런. 그리고 체포된 학생들 정학, 무슨 체포됐다는 이런 것, 모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직장에 취직도 하고 졸업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지금 시위하는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징계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그 청원서 같은 것도 돌리고 있고요. 학교 당국과 경찰은 강력 대응하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브라운이나 노스 웨스턴이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대학들처럼 학생과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경찰을 안 부른 대학이 또 있네요. 로드 아일랜드 대학도 있고 러커스 대학, 미네소타 대학을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브라운 대학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10월 달에 오케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서 많은 것을 들어줄 수는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두 개의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도와라. 이걸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학교에 그 많은 돈, 브라운 대학도 아이비리그로서 엄청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을 이스라엘과 연관되게 투자를 했는데 특히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는 뭐 무기 업체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해서 투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브라운 대학이 지금까지는 처음이고 유일합니다. 그리고 학생 처벌하지 않는다. 시위했었던 학생. 그리고 그 같은 유대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를 하는 학생들도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롭힘 당하는 것도 동등하게 우리는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학도 조금 이제 이스라엘 관련 업체에 투자라는 것도 투명성을 좀 내보내겠다. 팔레스타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 뭐 지원 같은 것도 하고 무슬림 학생에게도 공간을 주겠다. 이게 다른 겁니다. 대학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유대계 학생들은 먹는 음식도 다르고 하니까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 학생들은 없잖아요. 그런 것도 동등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또 미네소타 대학의 경우는 팔레스타인 대학과 어떤 제휴, 협정 같은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버니 샌더스의 얘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급한 마음을 전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고요. 브라운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험인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곳에 투자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뺀다든지 하면은 브라운 대학교의 뭐 동문도 그렇고 이스라엘계 기부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후폭풍도 생각을 하지만 브라운 대학교는요. 학생들의 입장을 이번에 먼저 아마 생각을 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조금 리뷰해드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요. 현재 호프 힉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보좌관, 사실은 보좌관 경험 전혀 없으면서 모델 출신입니다. 그냥 홍보일 좀 할래 해서 처음에 이 호프 힉스가 25살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캠페인 할 때 홍보일 좀 할래 해서 이거 아마 트럼프 골프장 홍보를 얘기를 하는가 보다 했더니 대통령 그 후보 캠페인 본부에서 일하지 않겠느냐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아주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지고 예쁘고 모델 출신이니까 옷을 또 너무너무 잘 입어요. 그래서 조금 저평가됐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무 경험도 없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태여 본인의 집무실 앞에 호프 힉스의 사무실을 둬야지 된다고 고집을 했다고 하죠.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는 특별한 이제 보좌관들이 두는데 호프 힉스는 그 당시에 아무런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방카가 운영하는 뭐 옷 그 브랜드에서 뭐 잡지 모델을 했다던가요.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제든지 불러서 뭐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전부 호프 힉스에게 시켰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켰기 때문에 전해드렸고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많은 것을 알고 가까이 있었고 뭐 한국 방문 때도 같이 갔었어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스토미 데니엘스의 13만 달러 돈을 입막음용으로 주고 하는 것, 이 돈 자체가 완전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먼저 지불한 사람에게 마이클 코엔에게 지불이 됐으니까 호프 힉스는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무 가까웠으니까. 대통령이 딱 옷 입고 있으면 저 멋진 모델 출신의 그 젊은 뭐 그때는 보좌관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딱 그 다리미로 대통령 옷 입고 있으면 마지막에 딱 입은 채로 다림질을 해주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호프 힉스가 증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고 있고요. 호프 힉스는 그런 그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중간에는 호프 힉스네 또 집도 잘 살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또 백악관에서 나간다고 해서 나갈 때도 대통령이 얼마나 서운하고 잘해줬는지 나중에 어떤 방송국에 취직도 시켜주고 굉장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말하려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몇 번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그래서 로버트 뮬러라는 특별검사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 의혹을 조사할 때도 제일 먼저 불러서 제일 많이 조사한 사람이 호프 힉스입니다. 백악관에 있었을 때 3번이나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서는 호프 힉스 말이 180번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하원과 상원에서도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역시 호프 힉스의 증언을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고 호프 힉스가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증언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가정이 원하는 것만큼 보드랍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는.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가 화났다는 얘기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쓰여 있던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그 호프 힉스가 나이가 많이 됐네요. 35살이 돼서 이제 그 정말 10대 때부터 모델로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정치 상류층에 들어와서 대통령과 오래 함께 있어서 이런 또 결정적인 증인에 나오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배심원단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줬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트럼프의 전 픽서, 완전히 그 집사, 해결사, 변호사 이 사람이 몰래 녹음한 몰래 녹음 이게 이제 증거로 채택되는 것과 배심원들에게 들려주는 것과는 좀 다른가 봅니다. 그러니까 몰래 녹음을 했는데도 들려줬죠. 배심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다 알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스토미 데니엘스와 잠잔 거 누가 잤는데 왜 가짜를 이렇게 재판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던데 이 가짜 재판을 판사가 아주 외설적으로 몰고 간다고. 전직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와이프가 아이를 낳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잠을 자고 입막음용으로 선거철에 돈을 줬다. 이 자체가 외설적인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이걸 아무 일도 아닌데 나는 저 여자와 잠도 안 잤는데 외설적으로 몰고 간다 하고 오늘도 소셜미디어에 저 재판장이 가기 전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본인이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녹음을 배심원들이 들었고 스토미 데니엘스뿐만이 아니라 플레이보이즈의 모델이었던 캐런 맥드웰 케이스 그 케이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주고 한 거 이런 것들 어제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개그 오더 검찰은 또 개그 오더 자꾸 이렇게 어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자꾸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로 판사로서도 룰에 따라서 뭐 감옥에 보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아 있는 동안 여러 색깔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일부 드리머들이 자격이 갖춰지면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도록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도록. 헬스케어는 특권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지 된다. 드리머도. 어렸을 때 내가 불법 체류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 손잡고 미국에 와서 다 커서 학교 교육까지 받고 보니 내가 불법 체류자라네 뭐 이렇게 알게 된 그 드리머. 논란은 있지만 드리머는 다른 불법 체류자와는 달리 여론이 좀 인정을 하잖아요. 아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하는 것 같고요. 드리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게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보셔야지 됩니다. 처음에 캠페인할 때 드리머 뭐, 우리 아이들 내가 완전히 보장하지 뭐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획 돌아가지고 이걸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그 드리머 그 다카 이걸 끝내려고 법정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이 드리머들의 운명이 결정될지 모릅니다. 당분간은 새로운 다카 수혜자 신청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미 다카 신청 추방당하지 않을 그럴 그 드리머들이 이제는 오바마 케어 혜택까지 조금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방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해서 굉장히 아주 시급할 때 병원에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건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어포인먼트 같은데 돈도 많이 들고 이건 국가 전체의 건강과 국가 전체의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같아요. 10만 명 정도가 일단 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의료 비용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국경 단속도 강화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국토안보부의 블라스 누네스 네토 이분이 국토안보부에서 여러 가지 국경 안보를 일을 많이 했는데 백악관으로 직접 들여간답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건데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이민자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이 자유의 훈장을 주는데 자유의 훈장은요. 민간인 이건 이제 꼭 캠페인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닙니다.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그 최고의 훈장입니다. 10명 남자, 9명 여자. 매년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모든 대통령이 주고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보이는데 러쉬 림보 같은 사람 줬잖아요. 정치, 스포츠, 연예, 민권,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사람, 과학, 종교자 그리고 세 분은 이미 숨졌습니다. 53년도에 숨진 원주민도 있어요. 원주민인데 그 당시 원주민으로서 최초로 뭐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도 있고 더 미국을 나은 곳으로 만드는 팀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제일 많네요. 그래도 7명이에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그리고 또 제임스 클라이번 이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데 엄청 힘을 썼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이제 사람 그리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여자로서 최초로 연방 하원 의장이 됐으니까 주고 이제 받네요. 낸시 펠로시 엘리자베스 돌이 들어있습니다. 밥 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의 와이프 교통부 장관도 하고 본인도 연방 상원의원 오래 했었고요. 이런 공화당도 주고 미셸 양자경이 최초의 아카데미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자 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 영화로요. 그리고는 이제 무슨 여러 사람들 등등 2022년도에는 바이든이 17명에게 줬고 존 맥케인 포함해서 그리고 바이든도 받았어요. 이 메달을. 바이든도 받았습니다. 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딱 걸어주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막 울었어요. 자,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4월 달에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은 3.9%가 됐다는 건데요. 이게 일자리는 예상보다 적었고 따라서 실업률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난달에 3.8%였거든요. 예상하기는 전문가들이 24만 개 정도 했는데 17만 5천 개. 지난달에는요. 일자리가 30만 개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7만 5천 개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전히 그 좀 이 정도면은 건전한 수준의 증가 이렇게들 보고 있더군요. 고용 증가율이 고용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증가율이 막 엄청 전처럼 막 높고 크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약간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굉장히 놀라운 강세 노동시장에서 이건 깨졌다는 겁니다. 놀랍디 놀라운 강세는 깨졌다. 이 정도를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이자율 내리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먼저 발표했던 거 소급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예정보다는 조금 좋아졌네요. 더 좋아져서 30만 개가 아니네요. 원래가 30만 개 정도였는데 31만 5천 개로 상향 조정됐고요. 2월 달에는 뭐 당초 예상보다 조금 적었답니다. 그럼 어디서 일자리의 그 성장 폭이 줄어들었는가? 공무원, 그리고 뭐 레저, 호텔, 헬스케어, 뭐 운송,
창고업, 뭐 많은 분야네요. 거의 많은 분야. 시간당 임금은 0.2%가 올라갔고 12개월 동안의 시간당 임금은 지금 3.9%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럼 가장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1년 전에 비해서 3.5%니까 시간당 임금이 그래도 인플레이션 그 증가폭보다는 조금 많네요. 0.4%포인트 많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재정이니까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를 많이 보는데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그러면 연방준비제도 엊그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수요일에 뭐 당장 금리 인하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좀 인내해야지 될 것 같고 인내할 만한 여력이 미국은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다음 공개시장위원회 미팅에서 그 이자율 인상은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음이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무슨 뭐 이자율을 인하한다? 이럴 가능성 뭐 별로 없어 보이고 인상한다? 이것도 없어지고 그럼 7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7월 달에는 50% 미만이고요. 9월 달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처음 시작 한번 인하될까? 이게 어제는 60%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75%로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아니라 상상했었던 것보다도 조금 폭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아주 기분 좋잖아요. 지금 뭐 주식시장 나스닥도 아까 보니까 300포인트 이상, 다우지수도 4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요. 어제 이 같은 발표가 나오니까 오후에 막 선물시장 엄청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것. 그리고 일론 머스크 X의 CEO가 닉 푸엔테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방송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팟캐스트 많이 하고 대학교에서 가서 초대해서 막 연설을 들으려고 하면 어떤 학생들이 오지마 오지마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백인 우월주의자, 백인 민족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백인이 모든 걸 이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요. 홀로코스트도 없었다고 홀로코스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법무부 자체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 민족주의자라고 딱 그 스티커를 붙여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의 그 X 트위터 어카운트를 닫았다가 지금 다시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거 모든 의견이 다 존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지금이 막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도 있지만 그게 또 항상 유대계 학생들이 너무 요즘에 위협을 받고 있어 하는 유대계 학생들 이런 걸 보호해야지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다음 주에 그에 관해서 연설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항상 돈 계산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지? 나와 나의 회사가 이걸 아주 굉장히 잘 계산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법을 위반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 어카운트를 계속 닫아놓고 있어야지 돼? 이런 얘기를 아무튼 하면서 오픈했고요. 잠시 뒤에야 버니 샌더스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랍 국가 가운데서 터키는 참 말하기가 애매한 그런 국가죠. 그 유럽과 아시아의 그 중앙에 있는 이 터키가 이스라엘이 딱 1948년도에 국가를 설립하고 그쪽 지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국가다 주권을 인정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가자지구에서 아니 사람이 해도 그렇지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 외무장관과 무역장관이 이스라엘과의 모든 무역 관계를 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얘기하기를 아니 터키의 리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본인은 독재자처럼 행동하면서 터키 국민과 터키의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것은 묵살하고 국제무역협정도 무시하면서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마스에 이스라엘이 일주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휴전 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마스가 이집트로 이제 다시 그 협상단을 보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나 하는 희망을 약간 그 품게 되는데 그 쉽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마스 쪽에서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군해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벤자민 네타냐후는 계속 거기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유엔은 빨라야 가자지구의 제거는
2040년도, 늦으면 2100년도나 돼야지 된다. 돈도 엄청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버니 샌더스가요.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바이든의 베트남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뭐 전쟁에 많이 참전을 하고 했었던 이라크 전쟁 때 특히 CNN의 크리스틴 아만포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린든 B 존슨이 참 국내적으로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민권법 이런 것도 하고,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여론과 본인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재선에 나갈 수가 없었고, 본인이 추천한 부통령이 닉슨에게 완전히 패배해버렸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대학생들 시위 같은 것을 잘못 다루다가는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베이스, 젊은이들은 젊은이라고 치고 민주당 베이스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코스를 바꿔야지 된다. 정치지만 윤리적인 시각을 조금 도드라지게 하고, 이 사람 주이시잖아요. 버니 샌더스는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에게 블랭크 체크 주지 말아라.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반대다. 그리고 벤자민 네타냐후는 폭력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젊은이들이 왜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벤자민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국제법, 미국법 다 위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체포됐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체포 안 됐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시위하고 돌아오는 자녀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